2차 부등식 해서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2차 부등식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로 해석해서 푼다를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풀었었죠. 그죠? 했는 것 중에 자기 질문할 거 번호 좀 얘기 좀. 다 했어? (764번) 큰일 났구만. 학교에서 야자 하지? 야자 때 야자 해? 야자 때 숙제 같은 거 안 해? 야자 한 2시간 정도는 되지? 3시간 정도 돼? 그때 뭐 해? 영어 숙제 해? 너 야자 안 하지? 너 집에서 한다 했어? 너 이 새끼 야자 해, 이 새끼야, 너. 야자 해, 너, 이 새끼야, 너. 야자 시간이 있잖아. 보통 이제 1학년 때 되면 떠들고 좀 놀거든, 솔직히. 좀 친해지고 해야 되잖아. 그래도 야자를 꾸준히 있잖아. 조금씩, 그래도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자를 꾸준히,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가지고, 그 시간대 공부를 하루, 5일 동안 하는 거잖아. 금요일까지 하는 거니까. 너는 토요일도 해? 토요일에 1시까지 하잖아. 맞지? 거기까지 하니까. 그거 차곡차곡 싸우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걸 다 낭비하는 새끼들이 있거든? 그렇게 되지는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3시간 풀로 바짝 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옆에서 친구들이 막 건든단 말이야. 막 시비도 걸고 한단 말이야. 그래, 뭐, 그때는 뭐, 장난칠 때는 치고 하긴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 얘들아. 야자 시간에 한 절반 정도는. 계속 자고, 떠들고, 놀고, 떠들고 놀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하셔야 돼.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진짜 다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되셨으면 한 달 반 전부터는 잠을요 한 새벽 2시 정도는 주무셔야 돼요. 그 전까지 공부를 하시란 얘기야. 한 달 반 전부터. 알겠나?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너희가 원하는 성적이 나올까 말까야. 나온다도 아니야. 나올까 말까야. 됐지? 잠을 줄여야 돼. 잠을 줄여서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찌됐든 너희가 순공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 아니고는 고등학교 성적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나오면 그거는 진짜 대가리가 존나 좋은 놈이거나, 뭐 그런 걸, 일 수밖에 없어. 좀 약간, 뭐 비리거나. 근데 너희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치? 공부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지금 숙제해온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돌려서 얘기하면. 얘들아. 넌 머리 했니? 저요? 머리가 차분하나? 1번 가기 전에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때도 그 말 하셨는데. 아, 그래? 차분하다가 내 했어? 자, 758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기느자 문제랑 똑같은데요. 자, 쌤은 승용차라 하지 않고 그냥 기느자라고 할게요. 기느자가요, 네 명씩 타게 되면 뒤에 11명이 서 있대요. 기느자가 X개가 있다고 친다면 학생의 수는 4X 플러스 11이 정확한 학생 수예요. 자, 요번에는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5명씩 타게 되면 승용차가 2대가 남는데요. 그럼 여기에 빈 거란 얘기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상황. 이 마지막 번째, 이 빈 거 말고 이 마지막 번째 여기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겠냐라는 얘기인 거야. 한 명이 들어가도 비의자 2개 남는데요. 비의자 3개인데요. 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또는 몇 명까지, 5명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5명이 풀로 앉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해되고 있냐? 그럼 이게 몇 개냐? x-2개가 아니라 x-3개에 5명씩 앉아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5x-3이고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뭐일 수도 있다? 5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보다는 얘는 정확한 학생 수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얘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요것만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요거 한번 풀어줘서 x값 범위 딱딱 나올 거란 말이야. 풀면 돼. 이렇게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 x-2라고 했지? 그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764번. 자, 밑에다가 공식 하나 좀 적을까요? 소금은, 자, 자기 알아도 공식 하나 적읍시다.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 한 개 더 적읍시다.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자, 가볼게요. 쌤은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똑같은 형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라. 6%의 설탕물, 12%의 설탕물을 섞었더니 어떤 놈이 됐는데, 이 놈의 농도가 8% 이상 10% 이하의 설탕물 600g이 된다. 이때 섞어야 하는 6%의 설탕물의 양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등식 문제에서는요, 문자가 하나여야 돼요? 2개여야 돼요? 하나여야만 해요. 그래서 얘를 y라 잡으면 안 되고요, 600-x라고 잡아야 돼요. 자, 소금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들 2개 섞었으니까 이때 이 소금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이 그림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농도가 8% 이상 10% 이하라고 지금 설정이 잡혀 있죠. 자,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 농도인데 농도가 누구보다 크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이거만 풀어주면 돼. 양변에 여기도 얼마 곱해주면 돼? 6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48이 되겠고요. 얘는 60이 되겠네요. 이거 풀어주면 답 나옵니다. 되셨죠? 자, 오늘 2차 부등식 한번 해봅시다. 아마 시험 범위는 2차 함수까지일 확률이 커. 그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요 2차 함수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거든.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갈 거이고. 우리 유형 몇 번까지 했지?
아, 쌤이 다 안 했구나. 골라서 했구나. 그지? 아, 이거 오늘 끝낼 수 있겠나,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빨리 푸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 또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푸는 방법 뭐야? 범위 잡아갖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그거밖에 없어. 끝이야. 앞에서 우리가 절대값 2개짜리도 풀었는데 뭐 절대값 1개짜리야. 뭐 껌이지 뭐. 절대값이 여기 있잖아. 자, 0이 되는 값부터 먼저 찾아. 2분의 1이지?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로 그대로 나올 거고 얘 앞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범위를 잡았는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얘가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x는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건데요. 마이너스 단 거를 앞으로 넘겼으니까 그대로 얘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넘겼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버릴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이때 이 부등식이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채연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자, 이쪽 범위면 사이값 범위인 건 다 아시죠? 채연이 사이값 범위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이거 2차 부등식 해석하면 x절편이 뭐 또는 뭐야? 마이너스 3 또는 2잖아. 근데 어디 있는 거 찾아?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사이값 범위. 얘랑 좀 비슷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밖의 값의 범위. 그러니까 사이는 마3과 2 사이에 있다. 이거 그 밖의 값 범위는 이거 마3보다 작다.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해돼? 사이값 범위는 얘는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밖의 값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된다. 얘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쌤이 바로 유도했던 거고 얘랑 공통 부분이 최종적인 정답이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공통 부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럼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마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나요? 만족하는 정수계수 세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깝치지 말고 일일이 다 세알리세요. 알겠죠? 중간에 0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7개 하면 틀려요. 오케이? 7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822 문제. 해를 가리켜 줄 때. 야, 일단은 보자. 이 첫 번째 줄에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 x절편이 뭐 또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고 있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지.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입 벌릴 때 어떻게 된다 했어? 그 밖의 값 범위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정상적인 2차 부등식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2차 부등식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봐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았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나? 그러면 이때 얘의 x절편이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두 근이 이렇단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럼 여기서 a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고 2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 2 집어넣어서 6 나오려면 b에는 뭐 집어넣으면 돼? 12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 값, b 값 나왔어. 갖다 집어넣고 문제 풀어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어떤 2차 부등식의 해를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이 2차 식의 두 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이렇게 풀면 돼. 자, 823번. 해가 x는 마이너스 3일 때 밑줄 치세요. 야, 2차 부등식 풀었는데 답이 이따구로 나왔어. 뭐 한다는 얘기야? 위에다 적자, 접한다. 접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되고 있니? 접하려면 이게 무슨 제곱식? 접한다 위에다 또 적자,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찾아보자. 아래에 있는 건 없지만 같을 때는 딱 한 번 여기 있죠. 그럼 따라서 이때 이 2차 함수 식을 유도해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3,0이 나오도록 하는 2번 형태죠. 2차 함수의 2번 형태. y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겠고 최고차항은 1이니까 그냥 1이라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전개해 주시면 이거죠. 그럼 K값 다 나오겠죠. 그죠? 됐나요? 자, 825번. 자, 이 문제 왜 상이냐면 잘 봐. 해를 가르쳐주면 이때 2차 식의 두 근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해되고 있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쪽 방향으로 입을 벌리면 사이값 범위라 했어요? 그 밖의 값 범위라고 했어요? 그 밖의 값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답을 보세요. 사이값 범위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값 범위와 그 밖의 값 범위는 아래로 볼록 기준에서 이쪽으로 크면 그 밖의 값 범위고 이쪽으로 크면 사이값 범위가 나오는 거야. 자, 보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 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이게 위에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되고 있나? 그러니까 사이값 범위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자, 이게 상중인 문제는 첫 번째, A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이것 때문에 아마 상중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근을 알고 있죠, 그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됐지? 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A값, B값, C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문자는 몇 개 몰라요? 3개 모르는데요. 식은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어서 다 못 구합니다. 그럼 어쩌란 얘기야?
문자를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는 있어요. 통일 한번 시켜볼게요. 얘 통분하면 14분의 9거든요. 얘는 14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어떤 미친놈들은 A는 14다, B는 마구다, C는 1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A는 14다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A는 쌤 이렇게 잡을게요. 마이너스 14K다 라고 잡을게요. 그냥 14K다 라고 잡을까요? K가 음수면 되니까요. 그럼 B는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9K다 라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지? 자, 여기 14K 넣었으니까 C는 몇 K다? 1K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단 K는 음수가 돼야 돼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 음수라는 게 끝까지 가야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봐요. 자, 봐. C 대신에 이제 넣을 거야. 여기에 4KX제곱에 B 대신에 마이너스 9K를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18KX. A 대신에는 14K. 는 0보다 큰데 전부 다 K가 있어서 K를 약분 처리할 건데요. K가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음수였잖아요.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뀐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2로 약분 처리할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나오죠.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채원아 사이값이야, 그 밖의 값이야? 얘는 사이값. X라는 녀석은 1이 있고 2분의 7이 있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다. 됐죠? 이 K값, A값을 신경을 안 쓰면 이때 이 범위가 반대로 바뀌어서 답이 희한하게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요 825번 요건 별표 3개 정도 쳐놓읍시다. 학교 내신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거든요. fx가 어쩌고 저쩌고의 해가 얘인데 f 머시기의 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보세요. fx의 해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안에 복잡한 거 들어간 것의 해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가 돼 있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fx 부등호 방향과 fax 플러스 b의 부등호 방향을 통일시키세요. 자, 일단 지금 방향이 똑같은 상황이죠. 방향은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는만 붙이면 되니까 는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건 괜찮지, 그지? 위에 거 한번 볼까요?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그럼 우리는 이때 이 fx를 이 방향으로 됐을 때 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자, fx 방향이 이 방향일 때 원래는 사이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밖의 값 범위로 나왔네요.
이해됐나요? 방향을 비정상이죠. 이해되고 있냐? 위로 볼록이란 얘기인 거야. 그럼 이때 이 방향을 바꿔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사이값 범위가 나와버리겠지. 그럼 얘는 x값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나? 방향을 맞춘다. 이런 얘기인 거야. 방향을 통일시킨다. 됐지? 거의 끝난 거야. 야, 80%푼 거야. 얘 해는 어떻게 되니? 인 거잖아. x가 뭐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야. 여기도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돼. 이 정리정돈만 해주면 돼. 마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끝.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x값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부동호 방향 통일시키라고 했지, 그지? 통일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얘의 해를 찾아야 되니까 x 그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2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지? 그럼 여기 x 대신에 2x 플러스 1만 그냥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 이해되고 있냐? 통일을 했다면 fx의 해꼴에 x 대신 ax 플러스 b 대입한다. fx의 해꼴, 그러니까 이 해꼴에다가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ax 플러스 b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뭐야?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통일시켜야 되지. 그럼 위에 거를 통일시키면 자,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통일시켜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가 사이값 범위니까 반대로 가면 얘는 그 밖의 값 범위가 되겠네요. 이까지 이해됐나요? 채연이 이해됐나요? 너 이해됐나요? 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F2024-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라.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이제? 2024-X 2024-X 이것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놔두고 얘 뒤로 넘기면 마이너스 2022 마이너스 곱하면 2022 이렇게 되겠고요. 뒤로 넘기면 마이너스 2026 마이너스 곱하면 2026 부동호 방향 바뀌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가 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2022보다 작은 것들 되고요. 2026보다 큰 거 되겠고요. 정답은 A밖에 안 되겠네요. 이런 식이란 얘기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7번, 8번은 해드릴 거, 유형 8번에다가 별표 5개 쳐져 있습니까, 혹시? 유형 8번 별표 5개가 아니라 얘는 100개를 쳐도 모자래요, 진짜. 얘는 2차 부등식에 이 고등학교 1학년 께, 자, 여러분들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거 중에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이 새끼야. 이거 모르면 진짜 2차 부등식 망한 거야.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망했다 보시면 돼요. 자, 유형 9번. 자, 요거도 그냥 함수로만 해석하면 돼. 자, 함수로 해석하자.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되지?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몇 개 있다 했지, 쌤이? 잘 모르겠으면 셋 다 그리라고 했습니다.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럼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있어 버리지? 그럼 이건 안 되겠네. 돼 안 돼? 아래에 있는 거 찾아져? 찾아지지 않지? 그럼 해를 갖지 않겠네. 이거란 얘기인 거야, 이 문제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란 얘기인 거야. 됐나요? B가
2로 나눠지니까 4분의 D 공식 때릴 거고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고 전개해주면 n제곱에 플러스 2n에 플러스 6n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5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고 n이라는 녀석은 마 5보다 크거나 같고 마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수 n값 개수 찾아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 문제 첫 시작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잘 봤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부등식 형태로도 한번 풀어봐야 되고 2차 부등식이 아닌 형태로도 한번 풀어봐야 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K에다 2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는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2를 집어넣으면 0 돼버리고 0 돼버리지. 0 돼버릴 때는 없애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0x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여기에 자, 이 4라는 여기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새끼들은 지금 0으로 고정이잖아. 그치? 4라는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만족합니까? 그럼 이거 해를 가집니까? 해를 갖지 않죠? 이해되고 있나요? K에 2를 집어넣으면요.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부등식을, 그러니까 이 좌변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x값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해를 갖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럼 K는 2. 맞다는 얘기인 거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일단. 두 번째. K가 2가 아닐 때는 이제 2차 부등식 입장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럼 그렇게 되도록 그림만 그려보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쌤 뭐하라 했어? 6개 그리라고 했어, 그냥. 아래로 볼록인 거 3개, 위로 볼록인 거 3개. 그리고 동그라미 치면 돼. 다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있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있잖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있어? 없어? 없지? 이거란 얘기인 거야.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있지? 안 된다 이거야.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있잖아? 안 된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다 아래에 있잖아? 안 된다 이거야. 되는 거는요. 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나요? 그럼 따라서 자 K-2라는 녀석은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양수여야 하고 판별식은 붕 떠야 되니까 x절편의 개수가 없지 0보다 작다 여야 된다. 근데 얘가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4분의 D 공식. 그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전개해주면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4에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2 요 풀었더니 인거지. 얘랑 공통부분 찾아라. 얘가 정답이네요. 자, 근데 1번 케이스에서 2도 됐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게 최종적인 답인 거예요. 됐나요? 이 첫 번째 거를 안 챙겨줬으면 K의 최소값은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틀려버리는 거야. 이해되고 있나요? 자, 요거도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야. 이것도 뭐 적을 필요가 없다. 뭐 이제 제목에는 뭐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 이지랄 돼 있는데 너그 일단 이거 2차 함수잖아. 이건 x축이잖아. 그지? 자,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렇게 정의역 범위가 설정이 돼 있을 때는 그림 그려놓고 끊었었잖아. 그지? 그럼 이때 이 그래프가 얘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자, 가자잉. 자, 이때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위로 볼록이잖아. 그지? 축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거 얼마야 이거 2 콤마 맞지? 2를 집어넣으면 마사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는 3부터 6까지 끊어야 돼. 3이 여기 있고요 6이 여기 있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요 빨간색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항상 성립하겠죠.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그럼 따라서 이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한 거는 필요가 없지. 왜냐면 6만 대입한 것만 위에 있으면 3은 자동으로 위에 있겠지. 그지? 6, 얼마인지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5 4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가 약 얼마지? 3점 얼마지? 됐니? 3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라고 해야 돼? 4라고 하면 되겠네. 됐어요? 844. 우리 몇 시에 맞춰요? 7시에 맞춰요? 사탕 줄까? 사탕 먹을래? 어? 먹을래? 자. 자. 하시고 요거 사진 좀 잠깐 찍을까요, 얘들아? 채원은 학교에 친구들 많지? 누구 반에? 창포 애들 많아? 창포 애들 좀 있어? 그 반에? 새로 사귀어야 되네. 좀 있으면 뭐 야영 가고 뭐 야영 안 간대? 야영 가고 다 뭐 소풍 가고 뭐 이러면 친해질 거야. 너 이니 아이니? 아이가 너. 너 이 같은데. 맞? 아 그래? 넌 이니 아이니? 너 아이야? 너는? 아이야? 쌤 뭐 같아? 이인 거 같아? 아인 거 같아? 넌? 모르겠어? 쌤 뭔 거 같아? 이 같다고? 아이야. 내가 여기서만 지금 계속 이렇게 떠들어 새끼지. 밖에 나면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말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밖에 가면 말을 하기 싫어. 그런 거 있지, 그지? 무슨 느낌인지 알아? 모르잖아, 이 새끼야, 너.
또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수다가 그렇게 많아. 맞지? 너 수다 많은 편이야? 애들끼리 있으면? 이 새끼 말 많을 것 같아, 왠지. 모르긴 몰라도. 맞지, 이거? 선우랑 다른 반 됐다 했지? 선우 그만해. 요즘에 수학학원 어디 다녀? 안 다녀? 혼자 해? 아예 공부를 안 해? 중학교 걸 왜 하지? 중학교 거 듣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844. 그 국어 좀 봤어? 안 봤지? 너 봤어? 고전이랑 문법 찾아봐, 이 새끼야. 요번 주말에 찾아봐. 1학년 때 나오지? 고전이랑. 자, 한번 봅시다. 이때까지는 뭐였냐면 2차 부등식으로 된 거를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거꾸로야. 함수로 해석된 거를 2차 부등식으로 한번 식으로 고쳐봐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 2차 부등식이 이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x값 범위를 찾아봤더니 이걸 풀었더니 이게 나왔더라, 이 얘기인 거야. 끝났다. 자, 이거 앞으로 넘긴 거 의 해가 얘란 얘기고, 이 2차 식의 해가 하나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2가 나와야 돼. 그럼 해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인수정리에 의하면 0이 나와야 되겠지? 위를 갖다 집어넣으면 0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10인가요? A는 5다 이렇게 되겠네요. B도 구해줘야 되나요? 5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돼서 얘는 그 밖의 값 범위가 되죠. x는 4보다 크다,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B는 그래서 누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죽겠고 앉아있네.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함수로 해석된 거를 부등식으로 한번 고쳐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란 녀석이 있는데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작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항상 아래쪽에 있다. 항상 아래쪽 밑줄 쓰시고 항상 성립이라고 좀 적어볼까요? 항상 아래쪽 항상 성립이라고 좀 적어볼까요? 그냥 위에 거를 식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일단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위로 볼록한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돼. 이것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되겠고, 얼마냐? 12냐? 이렇게 되겠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 루트 12의 제곱이잖아. m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1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루트 1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 입에서 단내가 난다, 진짜. 너희도 다 못 풀만 하네. 2차 부동식 너무 많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중요한 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뒤쪽에 유형 19번. 별표 5개 치시고요. 나머지는 다 레파토리가 비슷해서 그냥 쭉 건너뛰었습니다. 실근의 부호 문제인데요. 자, 2차 부등식이 나오면요, 이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제목과 해결 방법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맨 처음에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실근의 부호 문제인데, 일단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있고요.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음수다,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근의 부호 문제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그럼 얘는 세 가지로 해결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된다고요. 판별식과요, 두 근의 합과요, 두 근의 곱, 요 세 가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끝.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합시다. 두 근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두 근이란 말은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같다, 다르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근 다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돼야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 세 개의 공통 부분 찾아주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거를 식을 못 세워서 그렇지, 이거 세우고 난 다음에 답을 못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여기서도 두 근이란 말이 있는데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음수야.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라는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판별식은 0보다 크겠죠.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부호가 다르대. 한 개는 3이고 한 개는 마3. 야, 두 개 같을 수가 있어? 이거 부호가 다른데? 무조건 0보다 클 거야. 그 다음 두 근의 합은요. 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5랑 마이너스 2면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5랑 2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0일 수도 있잖아. 애매할 때는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확실한 건
야,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무조건 음수겠네. 됐지?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요거 2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해줄 필요는 없어요. 야, 부호가 무조건 다르니까 무조건 서로 다르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이 달라지는가요? 아니,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요것만 해줘도 답은 나와요. 됐나요?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업그레이드 문제인데, 두 근이 부호가 다르고 양근에다가 절대값 친 거랑 음근에다가 절대값 친 게 있는데 양근에다가 절대값 친 게 더 클 때, 자, 판별식은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근의 합은요, 양근 쪽이 절대값이 더 크대. 예를 들어서 5-2 이렇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2개 더하면 양수겠지? 2개 곱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겠지?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작을 때, 그 말인즉슨 음수에다 절대값 친 거랑 양수가 있는데 음수에다 절대값 친 게 작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얘에다 절대값 친 게 있고 양수, 얘가 작대,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두 근을 더하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인 거지.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럼 또 얘랑 똑같은 문제니까 두 근이 부호가 다르고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을 채웠을 때 음근이 더 크다라고 하면 판별식 해주지 않고요.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두 근의 곱도요, 음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입니다. 두 근이 부호가 다르고요.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판별식은 해주지 않고요. 두 근의 합은 0이겠고요. 두 근의 곱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3과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네. 됐지?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됐나요? 문제 이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 같은 경우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양수다고 했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했으니까 양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더하기 더하면 양수겠죠, 그죠? 두 개를 곱하면 음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합공식이 -a분의 b인 건 다 아시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 거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a는 마1보다는 크고 a는 마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a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4보다 작다, 마1보다 크다, 6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이게 최종적인 공통 범위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따라서 A란 녀석은 마4보다 작다, 또는 A란 녀석은 마1보단 크고 6보단 작다.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식만 제대로 세울 줄 알면 나머지 문제 푸는 건 너희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너희 정도면. 다시, 자, 양근이다 음근이다 이딴 식이 나오면 제목이 뭐라고? 실근의 부호 문제고, 뭐로 해결한다? 세 가지로 해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너희들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이 유형들 다 외워야 될 테냐?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저것만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사진 찍어서 이건 개념 노트 확실히 하셔야 돼요. 너는 그래서 오늘 학교 갔다 왔고 쉬었고 그지? 너 학교 갔어? 학원? 아, 영어학원? 영어학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원래 1시간 반까지인데 오늘은 4시까지. 4시까지 잡혀 있었어? 보통 뭐 한다고 잡혀 있냐? 먹을래? 초콜릿? 자, 맛있는 건데 이거. 자, 영어 단어 외우라고 잡혀 있는 거야? 원장쌤이 수업할 때 진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 쉬는 시간까지 다 하고 그 이후에도 하고 그래. 아, 수업을 그냥 계속 하신다는 얘기야. 너 그 학원 오래 다녔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 그래서 너 제일 높은 클래스야? 너가? 초등학교 때도?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모여있는 애들이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도 넘어간 거야? 아니면 학교별로 모아놓은 거야? 시험 기간에는 학교별로 모이는데 지금은? 수능 수업할 때는 그냥 클래스별로. 됐구나. 너는 어떻게 돼? 야자 못 빼서 어떻게 해? 괜찮아? 빼준대? 혼자 한다고? 아, 혼자 보강해 주셔? 아, 학원 안 다닌다고? 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구나. 혼자가 안 되겠네. 학원 안 알아봐? 안 알아봐? 시간 맞는 데는 알아봐야지.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 재민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인강 듣고 하면 되거든? 근데 내신 시험이랑 수능이랑 좀 달라. 교과서 분석도 좀 해줘야 되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네가 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 그지? 그 외부 지문은 일단 둘째 치고, 누구 교과서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 그지? 혼자 하면 그거 누구 자료 찾을 수 있어, 너? 못 찾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분석해 놓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석만 해 놓은 게 아니고 분석해 놓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시험 칠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지문에 관련된 밑에 문제들 쭉 있잖아. 쌤이 주잖아. 영어 쌤이. 진짜 시험 치면 그거랑 비슷한 문제도 존나 많이 나오잖아.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냐고, 니 혼자서. 인터넷 찾아보면 있긴 있거든. 그 자료를 찾아서 네가 혼자 매기고 틀린 거 오답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자신이 있냐고. 이 얘기야. 그게 일단 기본이 돼 있고 난 다음에 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 지문은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네가 중학교 시험을 쳐봐서 알잖아. 그잖아. 그건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 기본 포맷이고 그거 말고 또 지문이 다른 데서 나와. 이제 너가 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랑 좀 달라. 중학교는 그냥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만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 특히나 너희 창포 나왔잖아. 창포가 포항 시내에서 영어 제일 쉬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포항 시내에서 제일 쉬워, 영어가. 그거 하다가 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를 하잖아? 영어 시험을 그거 창포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좋대, 진짜.
어려워, 대동 시험. 혼자 할 수 있겠어, 그게? 없다고. 그 학원을 다녀가 아니라 네 시간 맞춰가지고 영어 학원을 좀 도움을 받아서 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겠구나. 첫 시험 정도는 일단은 학원 힘을 좀 빌리는 게 낫지 싶은데. 조질기인데. 재민아. 일단 한번 알아봐. 알아보고 네 그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네 혼자 찾아보고 아 이거 하면 되겠네. 너 그 교과서 있잖아. 뭐 미래님 미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럼 그 어디 뭐 이렇게 사이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다 분석해 가지고 문제도까지 나온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일단 내가 풀어보고 그걸 기본 포맷으로 해서 수능 공부까지 이제 해줘야 이제 너가 학교 시험에는 잘 나와. 국어랑 영어는 공부하는 방법이 딱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딱 그 캐치만 잘 하면 할 수 있지 싶은데 일단 그거를 네가 모르니까 지금 그냥 막연히 혼자 한다는 얘기잖아. 너. 아니야? 자, 한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인데요. 자, 이거 유형 20번 위에다가 좀 적으실까요? 위치 파악, 등호 파악. 위치 파악, 등호 파악이고요. 자, 별표 5개. 자, 유형 21번도 별표 5개. 자, 일단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둘 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에 거 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게 좀 문제야. 1과 A가 나왔는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가 1번 상황, 얘가 2번 상황이야. 자, 1번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고 1번 상황 1, 1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려야 되는데 얘들 두 개 공통 부분을 찾아서 정수 X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2는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3이 딱 들어가주면 좋겠네요. 4는 여기 있으면 좋겠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위치 파악. A란 녀석은 3과 4 사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등호 파악. 3에다 갖다 붙여야 될까요? 4에다 갖다 붙여야 될까요? 3에다 갖다 붙여야 되겠죠. 자, 색칠이 돼 있으니까 얘가 3에 가도 3을 포함하니까 정수 하나는 나오죠. 근데 얘가 A가 4에 가버리면 3, 4 두 개 나와버리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위에 그림 그릴 거고요. 그 다음 2번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공통부분 있어요? 없어요? 아예 공통부분이 없죠. 얘는 공통부분에서 정수가 오직 한 개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21번 실근의 위치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아까 전에 실근의 부호였잖아. 그거는 양근이다, 음근이다 이렇게 됐었던 거고 얘는 부근이 어떤 숫자, 특정한 숫자입니다. 특정한 숫자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뭐 그 밖에 있다 등등등 숫자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등등등 이렇게 나오면 실근의 위치 문제인 거야. 얘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세 가지로 풀 건데 판별식과 축과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얘를 깔끔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갑자기 축이란 게 나왔죠. 축은 2차 함수에서 나오죠. 그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뭐로 해석하냐면 2차 함수에 x절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근이 1보다 클 때 A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숫자로 하자. 1보다 클 때. 자, 이때 이 두 근은 x절편입니다. 서로 같은지 서로 다른지 그런 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근이 1보다 크다란 얘기는 1보다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1을 여기에 있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별식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축을 구하게 되면 1보다는 무조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1을 이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양수가 나오겠죠. 이해되고 있나요? f1은 양수다.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두 근이 3보다 작은 양수래. 그럼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는 얘기인 거야. 두 근이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양수란 말을 조금 여기 한글로 낚시질을 해놨습니다. 두 근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때도 이 두 근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녀석이 이 두 근들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게 이렇게 설정이 되라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림을 계속 그려서 2차 함수의 x절편이 어디에 있니 설정해봐라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은 무조건 0과 0, 3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얘를 fx 함수라 했을 때 fx에다 0을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왜? 0일 때 위에 값이 있겠지, 그지? 3을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또 3을 대입한 게 여기 위에 있겠지? 자, 0을 대입한 거도 양수고 3을 대입한 거도 양수다 해서 이 네 가지의 공통 부분 찾아주면 정답입니다, 그냥. 됐나요? 자, 이거의 두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이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걸 좀 더 어렵게 뭐 이렇게 꼬아놨는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고 x는 뭐 또는 뭐 마이너스 5 또는 2잖아. 그러면 치워버려. 자, 이때 이 두 근이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됐니? 그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아. 이해됐나? 근데 얘는 둘 다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적어도 한 개만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있을 때. 자, 적어도 하나다 라는 얘기는 자, 두 개 다 들어가도 되고 한 개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뭐 어떡하란 얘기야. 봐봐.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죠? 둘 다 안에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이해되고 있나요?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고 있나요? 셋 다 풀어주려니까 귀찮은데.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거 풀어주려 하니까 너무 귀찮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둘 다 안 들어가는 건 뭐죠? 이렇게 되거나, 그지? 이렇게 되면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잖아. 우리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을 때 반대로 풀던 거 기억나요? 이거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니? 요거의 범위를 찾아서 반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3번 풀어야 되는데 요거 한 번만 풀어서 반대로 해주자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반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되든지 또는 두 근 사이에 얘가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나요? 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고 있죠? 이해되고 있나요? 이때 두 근이 서로 같다 다르다 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축은요? 누구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5보다 작죠? 그 다음 대입을 하게 되면요? 얘를 대입하게 되면 양수고 얘를 대입해도 뭐야? 양수인 거지. 이해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공통부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축구에 보면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얘가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작을 수는 없잖아.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이때 이 문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 얘도 성립하지 않는데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아, 이런 씨부랄. 하씨, 반대 사건으로 푸는 문제도 아니네요. 자, 저 함수를 보니까 축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지금 결정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지금 이때 두 근 중 하나가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그잖아. 이해되고 있니? 마이너스 5, 야,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는 결정 나 있는 상황이잖아. 마이너스 5가 얘보다 어떻게 오른쪽에 있어? 이런 얘기인 거야. 아,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요 그림밖에 딱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자, 이제 거의 끝났다.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지, 이 그림이 나오려면. 근데 무조건 확정적으로 0보다 크다 그림이 나올 때는 안 해줘도 되고요. 축은요, 결정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줄 필요도 없고요. 자, 갑니다잉. 얘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채원아,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양수야, 함수야? 오케이, 좋아. 2를 대입하면 양수야, 함수야?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거 2개 공통부분 찾아주면 최종적인 답이야, 그냥. 됐지? 2차 함수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까지 한번 내보자. 얘 같은 경우에. 자, 쪽으로 풀면 된대요.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푸는 거야. 반대로 푸는 것도 아니야, 지금 얘들아.
반대로 풀려고 하니까 축이 또 결정이 나 있어서 반대로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자, 마이너스 5를 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K는 0보다 크다. 넘기면 마이너스 20이고 K란 녀석은 3분의 20보단 작다 이렇게 될 거고 2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3K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K는 2보다 크다. 따라서 K값은 2보다 크고 3분의 20보단 작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안에 정수계수는 3, 4, 5, 6까지만 되겠네요. 그래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도 오늘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 내가 수원을 설명을 할 때 맨 마지막 쪽에 그 어려운 문제들에 속하는 부분에서 얘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 수시로 들어가. 얘랑 아까 전에 그 실근의 부호 문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가르쳐 보니까 1등급, 2등급까지는 딱 보면 얘 제목 뭐야? 라고 보면 문제 쓱 보고 이거 실근의 부호요. 실근의 위치요. 라고 얘기를 해. 걔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면 판별식, 축, 대입 다 얘기해요. 근데 좀 아리까리한 4등급, 5등급 하는 애들 있잖아. 물어보면 거의 잘 몰라. 그래가지고 쌤이 설명해주면 이렇게 하고 있고 6등급, 7등급은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고 얘들아. 그래서 물론 머리 차이도 있겠지. 그 기억력을 얼마나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쌤이 계속 가르쳐 보니까 머리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노력으로 다 커버가 될 정도의 머리 들이더라고. 쌤이 진짜 이때까지 봤는 애들 중에 와, 저 새끼 머리 진짜 좋네 라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냥 머리 좋네 정도는 많이 봤지.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머리 좋네 라는 애들은 진짜 한두 번만 가르쳐줘 끝까지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냥 머리 좋네 라고 했는 애들은 잘 까먹어. 잘 까먹는 대신 걔들은 쌤이 한 두세 번 얘기를 하고 지그들도 좀 공부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하겠지. 물어보면 잘 안 까먹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등급 차이가 거기서 좀 나 얘들아.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쓰면 그나마 차라리 다행인데 내가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접목이 될 거고 요즘 수능이 쉬워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자꾸 섞어서 내려고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잘 정리를 해놓고 쌤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암기를 좀 하셔가지고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문제가 존나 많거든요. 아마 다 못 풀 건데 최대한 노력해서 123쪽까지 한번 풀어와 보세요. 아마 뒤에 중단한 마무리 이거는 못 풀 거야. 너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됐죠? 함수로 해석하자만 잘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 웬간한 건 다 풀려요. 오늘 했는 요 두 가지 빼고는요. 실근의 부호 문제랑 실근의 위치 문제 빼고는요.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시다. 요거 사진 찍어서 개념 노트 좀 하시고요.